챕터 5 용의자 검거와 알리바이. 수사일지 1974년 4월 23일 첫 번째 용의자를 검거했다. 유모, 나이 25세로 피해자 가족과 먼 친척 관계에 있다. 그는 이재훈 군의 아버지 아덕겸이 운영하는 우리 앞 성수지에서 7년간 각종 자비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최근 김덕겸과 사이가 나빠져 그만둔 후 현재는 인천에서 유조선 선원으로 취직을 앞두고 있었다. 유모를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덕겸에게 앙심을 품을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7년간 성실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불만을 표출해왔다. 특히 이덕겸이 자신을 함부로 대했다며 원한을 드러낸 바 있다. 둘째, 유모는 이재훈 군과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이재훈 군이 아버지 회사에 자주 놀러왔기 때문이다. 이재훈 군이 그를 보고 경계심 없이 따라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셋째, 면식범에 의한 범행이라는 우리의 추정과도 일치한다. 엄종배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이재훈 군이 자연스럽게 범인을 따라갔다고 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잘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유모를 인천에서 긴급 체포하여 한강시로 압송했다. 현재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그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사건 당일 인천에서 배에 관련된 일을 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는 4월 15일 오전부터 인천항에 있었습니다. 유조선 승선을 위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저를 봤을 겁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 지역 수사팀을 파견했다. 만약 알리바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용의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알리바이가 확실하다면 다른 용의자를 찾아야 한다. 일기. 드디어 용의자다운 용의자가 나타났다. 유모라는 자인데 재훈이의 가족과 여러모로 연관이 깊은 사람이다. 이덕겸 씨 회사에서 7년간 일했다니까. 이재훈이와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을 것이다. 아이가 그를 보고 유삼촌이라고 부르며 경계심 없이 따라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아빠가 부르신다거나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했을 수도 있다. 더욱이 이덕겸 씨와 사이가 나빠서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니 동기도 분명하다. 사장에 대한 원한을 그 아들에게 풀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류의 범죄에서는 종종 볼 수 있는 패턴이다. 조사해보니 유모는 이덕겸 씨에게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7년간 충실히 일했는데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함부로 대했다며 분개하고 있었다고 한다. 언젠가는 복수하겠다는 말까지 했다는 증언도 있다. 특히 그만둘 때 이덕겸 씨와 크게 다퉜다고 한다. 당신 같은 사람 밑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며 화를 내며 나갔다고 한다. 그때부터 원한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 재훈이에 대한 범행도 그런 원한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났을 수 있다. 사장을 직접 해칠 수는 없으니까 그 아들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다. 정말 비열하고 잔인한 짓이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유모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사건 당일 인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리바이를 철저히 확인해봐야 한다. 인천 쪽에서 확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알리바이가 허술하거나 거짓말이라면 강력히 추궁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알리바이가 확실하다면 다른 용의자를 찾아야 한다. 그래도 이번에는 정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동기도 있고 기회도 있었고 재훈이와도 아는 사이였으니까. 제발 이번에는 범인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재훈이의 사건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어린 생명을 앗아간 범인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유모가 범인이든 아니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사하겠다. 챕터 6 알리바이 성립과 원점. 수사일지 1974년 4월 25일 유모의 알리바이가 성립되어 석방했다. 인천 지역 수사팀의 확인 결과 유모는 사건 당일인 4월 15일 오전부터 인천항에서 유조선 승선 관련 업무를 보고 있었다. 선박회사 관계자들과 인천항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모두 동일한 증언을 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 인천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오전 9시 30분경에는 인천항 관리사무소에서 승선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있었다. 이는 이재훈 군의 추정 사망 시각과 정확히 일치한다. 물리적으로 한강시에서 범행을 저지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유조선 승선을 위한 각종 서류에도 당일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다. 서류에는 오전 9시 40분에 접수 도장이 찍혀 있었고 유모의 서명도 확인되었다. 인천항 관리사무소 CCTV에도 유모가 해당 시간에 있었던 모습이 선명히 기록되어 있었다. 선박회사 직원의 증언도 일치했다. 유모 씨가 그날 아침 일찍부터 와서 승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까지 계속 우리 사무실에 있었어요 라고 증언했다. 이로써 유모에 대한 모든 혐의가 해제되었다. 동기는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유모를 석방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로써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생각했던 유모가 무혐의로 판명된 것이다. 면식범에 의한 범행이라는 가설도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까지 확실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재훈 군은 4월 15일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사망했다. 둘째, 시신은 오후 3시 이후 거북공원에 유기되었다. 셋째, 범인은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30대 중후반 남성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 정보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새로운 단서를 찾아야 한다. 이재훈 군의 등교 경로와 평소 행동 패턴을 재조사할 예정이다. 일기. 유모가 석방되었다. 알리바이가 완벽하게 성립해서 어쩔 수 없었다. 처음에는 정말 확신했다. 동기도 있고 재훈이와도 아는 사이였으니까. 더욱이 이덕겸 씨에 대한 원한이 상당했다고 하니까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천에서의 알리바이가 너무 확실했다. 여러 사람이 목격했고 서류상으로도 증명이 되었다. CCTV에도 선명히 기록되어 있었다. 오전 9시 30분경에 인천항 관리사무소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재훈이의 추정 사망 시각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간이다. 물리적으로 부산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말 아쉽다. 이번에야말로 범인을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동기도 뚜렷하고 이재훈이와의 관계도 명확했는데. 그럼 범인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재훈이와 면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엄종배 씨가 목격한 남성이 정말 범인일까? 30대 중후반에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는 것 외에는 특징이 없다. 부산에는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다. 혹시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하는 건 아닐까? 금품 목적의 범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발적인 범행일 수도 있다. 재훈이의 아버지가 사업가니까 돈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유괴 후 금품을 요구한 전화나 편지는 없었다. 그렇다면 다른 동기가 있을 것이다. 성적 범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니면 정말 우발적인 범행일 수도 있다. 재훈이가 우연히 위험한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다.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시간만 자꾸 지나가고 있는데 진전이 없다. 이재훈이의 부모님을 뵐 면목이 없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겠다. 재훈이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겠다. 챕터 7 그부들의 성금과 현상금. 수사일지. 1974년 4월 27일. 가슴 뭉클한 일이 일어났다. 이재훈 군의 동강국민학교 그부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왔다. 20여만 원이라는 거금을 아이들이 직접 모은 것이다. 재훈이를 죽인 나쁜 사람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경찰서에 전달했다. 5학년 일반 담임 박 선생님이 아이들을 대표해서 성금을 전달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용돈을 모았습니다. 재훈이는 반에서 인기가 많은 아이였어요. 친구들이 모두 재훈이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이들의 편지도 함께 전달되었다. 재훈이 형 미안해. 우리가 더 잘해줄 걸 그랬어. 나쁜 사람을 꼭 잡아주세요. 재훈이가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이에 발맞추어 경찰 당국에서도 범인 검거를 위한 현상금 100만 원을 걸었다. 당시로서는 상당한 거액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현상금 공고와 함께 몽타주도 대대적으로 배포했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국에 알렸다.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30대 중후반 남성, 회색 잠바에 청색 바지 착용이라는 특징을 공개했다. 현상금 공고 이후 여러 건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첫째 날에만 10여 건의 신고 전화가 왔다. 몽타주와 비슷한 인상의 남성들에 대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한강시 중구 지역에서 평소 수상한 행동을 보이던 남성에 대한 제보가 주목된다. 30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한다는 점이 일치한다. 현재 해당 인물의 신원 확인과 알리바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다른 제보는 거북공원 근처에서 자주 배회하던 남성에 관한 것이다. 평소 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이 며칠 전부터 수상한 남성을 목격했다고 한다.
해당 남성의 특징을 파악하여 수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이들 제보를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여 범인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기. 아이들이 성금을 가져온 것을 보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다. 재훈이의 친구들이 용돈을 모아서 20여만 원을 만들었다니. 재훈이 형을 죽인 나쁜 사람을 꼭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아이들을 보니 눈물이 날 뻔했다. 특히 아이들이 쓴 편지를 읽을 때는 정말 울컥했다. 재훈이 형 미안해. 우리가 더 잘해줄 걸 그랬어 라고 쓴 글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다. 아이들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미안해하나. 박 선생님 말씀으로는 재훈이가 반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서 친구들이 많이 따랐다고 한다. 그런 아이를 잃었으니 친구들도 얼마나 슬플까. 이 순수한 아이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다. 반드시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욱 강해졌다. 아이들의 성금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상금 100만 원도 걸었으니 제보가 많이 들어올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허위 제보이거나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오늘 들어온 제보 중에 몇 개는 꽤 구체적이었다. 특히 중구 지역에서 수상한 남성을 봤다는 제보가 흥미롭다. 몽타주와 비슷한 인상이라고 하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거북공원 근처에서 배회하던 남성에 대한 제보도 주목된다. 혹시 범인이 사전에 현장을 답사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범행 후에도 현장 주변을 맴돌고 있을 수도 있고. 범인들 중에는 자신의 범행 현장을 다시 찾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종의 심리적 충동 때문이라고 한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아직 멀리 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여러 번 실망했으니까 이번에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수는 없다. 아이들의 성금과 현상금이 정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재훈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범인이 어디 숨어있든 반드시 찾아내겠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 이재훈이의 억울한 죽음을 꼭 밝혀내겠다. 챕터 8 미제 사건으로의 전락. 수사일지 1974년 12월 30일 안타깝게도 이재훈 군 살인사건 수사본부가 오늘 공식 해체되었다. 현상금 공고 이후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다. 총 200여 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나 대부분 착각이거나 관련 없는 내용이었다. 몽타주와 유사한 인상의 남성들을 50여 명 조사했으나 모두 알리바이가 성립하거나 범행과 무관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거북공원 근처에서 수상한 행동을 보인 남성들도 여러 명 확인했지만 범인은 아니었다. 대부분 단순히 공원을 산책하거나 운동하러 온 일반 시민들이었다. 일부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범행 능력이나 동기가 없었다. 이재훈 군의 등교 경로를 따라 8개월간 탐문 수사를 벌였지만 추가적인 목격자나 단서를 찾지 못했다. 등교 경로상의 모든 상가와 주택가 주민들을 면담했지만 사건 당일 수상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 차량에 대한 목격담도 구체적인 것은 없었다. 피해자 가족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한 재조사도 실시했으나 새로운 용의자는 나오지 않았다. 김덕겸의 사업체 관련자들, 친인척, 지인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범행 동기나 기회가 있는 인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회사 직원들과 거래처 관계자들도 모두 알리바이가 확인되었다. 엄종배의 목격담도 재검토했지만 추가적인 정보는 얻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더욱 흐려졌고 새로운 특징은 찾을 수 없었다. 몽타주의 정확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수사본부가 해체되고 일반 수사로 전환되었다. 앞으로도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수사를 재개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1989년 공소시효 만료까지 15년이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재훈 군과 그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다. 수사관으로서 이보다 더 큰 실패는 없다. 일기.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8개월 동안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다. 수사본부가 해체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허탈했다. 이재훈이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고 했는데 결국 지키지 못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 현상금 때문에 온갖 사람들이 신고를 했지만 대부분 엉터리였다. 그래도 하나하나 다 확인해봤다. 혹시라도 진짜 단서가 있을까 봐서. 몽타주와 비슷한 사람들도 50여 명 조사했다. 처음에는 기대가 컸지만
결국 모두 무관한 사람들이었다. 범인은 정말 교묘하게 흔적을 감췄다. 재훈이의 부모님을 뵐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범인을 꼭 잡아주세요 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눈물 어린 부탁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다. 하지만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동급생들이 모아준 성금도 의미가 없어졌다. 그 순수한 마음들을 헛되게 만들어버렸다. 재훈이 형을 죽인 나쁜 사람을 꼭 잡아주세요 라던 아이들의 말이 자꾸 떠오른다. 정말 미안하고 죄송하다. 경찰로서 시민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무고한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것이 평생 가슴에 남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까지는 아직 15년이 있다. 새로운 단서라도 나오면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할 것이다. 과학수사기법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지금은 찾지 못한 증거라도 나중에는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혈흔이나 머리카락, 지문 같은 것들을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은 평생 내 가슴에 남을 것이다. 12살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 범인을 잡지 못한 무력감, 재훈이의 부모님과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 범인이 아무리 교묘하게 숨어도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된다고 믿는다. 이재훈이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 대책이 더 강화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년에도 이 사건을 잊지 않겠다. 새로운 단서가 나올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갖겠다. 재훈이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1974년을 마무리하며 이재훈 군의 명복을 빈다. 미안하다, 재훈아. 형사 아저씨가 범인을 잡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그때까지 하늘에서 기다려주기를. 이 사건 기록을 후배 경찰들에게 남긴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할 수도 있다. 그때를 위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보관하겠다. 범인이 누구든 간에 언젠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시효가 남아있는 동안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이재훈이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한강시 중부서 강력반 최정훈 경감 1974년 12월 30일